네, 간단. 지금 말씀한 것 전부 우리가 조금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산업은 자연을 훼손하고 신기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하천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하천하고 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잘 살진 않았어도 어느 산천이 흐르는 물을 어디서 맞아도 배탈이 난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세계 그런 생활이 다시 없이 어떠한 발전된 산업사회보다는 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더욱이 문화인한테는 더욱이 그런 그 사회가 통용될 걸로 이렇게 느끼고. 그럼 물론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산업의 과가 그것은 큰 과업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그것은 우리가 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를테면 자연 보호, 자연을 아끼는 사람들, 농민들, 매스컴이 항상 어떤 산업지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그 서로 상충된 의견을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낙동강 하구연이나 낙동강 설대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절충을 해가지고 그게 맨일이 지더라도 설대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극히 적은 부분이다. 그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생산, 문담인을 비생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에 소위 기업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생산이지만은 우리 사회 어떤 분야에 얼마나 공헌한다 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사람이 없지만 비생산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생산은 무엇을 위해서 생산을 하는 거냐? 생산, 그 사회 모든 분야의 사람의 격조 높은 소비 생활을 위해서 생산이 필요한 거죠. 생산은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 생산, 그 시대에 사는 그 국민이 위대한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생산은 필요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느낍니다. 사실 생산을 하더라도 그 모든 그 나라의 문화인이 격조 높은 분야로 그 생산의 수익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생산은 아무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확실히 지금 성장 초창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자기 발등에 불을 끄게 정신이 없지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어떤 그 문학적 감정이 항상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날 부도를 막기 위해서 한다거나 지나친 과욕의 과오를 메꾸기 위해서 뛴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나라 모든 기업인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정서와 감정 그리고 좀 더 격조 높은 문화인적인 그 방향에 공연하고 싶은 생각은 다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개별적인 어떠한 지원보다도 한국 문학 전체를 놓고 한번 경제인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점점 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과분한 칭찬을 해줘서 나는 시골 태생에서 좋아지면 거지 듣고 또 우쭐해집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광범위한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민족의 모든 그 정신과 정서의 방향을 끌고 나갈 사람들은 문단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각 분야 총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인들은 문자 그대로 일을 해서 수익을 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증대하고 세금을 내는 정부가 그 큰 방향의 줄거리는 항상 예시하고 유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인간이 하나하나 지금 손소희 선생님을 해결합니다. 그 과제는 우리 내에도 그 응분의 역할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단에 계신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단에 계신 종교 지도자 그리고 확실히 이 민족이 영원히 번영하고 어떠한 수란의 시대가 오기든 그걸 이길 수 있는 기업으로 역시 종교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그 오랜 동안 천년 시련을 겪고 유락했어도 다시 세계적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고대 종교, 고대 문화라고 확실히 우리나라도 국경이 갇혔고 이런 참 천지방에 있는데 우리의 문화적 그 여러 가지 고현이 우리 사람들을 똑똑하게 안 했더라면 만주족처럼 없어지고 한국도 우리도 없어지고 또 모든 경제권도 아주 완전히 중국 사람들한테 탁탁하고 그것은 동남아시아가 잘 증명해 줍니다. 그럼 확실히 우리 한국은 한국 자체적인 그 문화에 우리가 혜택을 한국 이런 국가가 강대로 주면서 올라갔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 선생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큰 역할은 문단이 해주시고 우리는 거기서 어떤 한 몸을 우리가 자각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는 분담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말고 어떤 즉답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항상 생각해 보는 데에서 그 어떤 구상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께서 단장 여기 앉은 자리에서 장편소설 한 권 내놓으시 하면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건 도저히 누구든지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금 오늘
어떠한 결론은 못 냈어도 중단기에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다 하는 기본점은 서로 합의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남도 선생님 말씀. 저는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 회장님의 말씀을 아까 들었을 때 저희는 경제계 내지 경제인에 대한 어떤 그분들을 또 그 분야의 얼굴이 어떤 정리되는 상황에서 보여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긴 얘기를 하지 않고 간단히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으면은 그건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상호의 진정한 이해 내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게 될 우정적인 유대의 그 기본에 놓고 봐야 될 하나의 요소가 있다고 여겨져서 감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 회장님께서 해방 직후부터 경제가 걸어온 그 발자취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떤 비차의 공정성을 위해서 문학에 대해서도 단 몇 분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8.15라는 2차 대전 종말을 얻었을 때 우리는 한국어라는 것이 없고 일본 말의 밑에 깔려서 부스러졌던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20세 가까울 때까지 일본말로 쓰던 거의 한국어에 대한 모국어에 대한 독학시대 그랬었고 우리가 물려받았던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린아혼을 아주 위험한 폭발물처럼 감추고 그 오척단신 몸 하나 둘 곳 없는 좁은 이런 것을 헤매면서 대부분 폐결핵, 각혈 이러한 해서 했던 몇 편의 피 묻은 조각지 같은 현대 문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문학인이 오늘까지 이르러온 것은 외국의 문학인과 다른 모습에서 첫째로 한국의 문인들은 대개 월급쟁이 직업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은 문학을 위해서 살고 우리는 낮에는 현장을 뛰는 신문기자 또는 채점지를 만지는 중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자기의 귀한 원고는 그 먼지 밑바닥에 휴지 조각처럼 접혀져 있는 것을 필요한 시선으로 펴서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아까 김주연 선생도 얘기했지만은 어느 것 때문이라는 탓을 붙이기 전에 뭔가 우리 그 역사적 지리적인 사실도 충분히 수긍은 갑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한된 언어, 제한된 구상 가령 공산주의자들을 쓸 때 9명의 공산주의자 중에 이외 한 사람의 선량한 싹을 가진 공산주의자를 같이 넣어서 소설을 쓴다 할 때는 그것이 반공문학이기보다는 용공문학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참 아슬아슬한 위험선상에서 정말 그것을 누비면서 글을 써오고 또 여행의 경험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그 정 회장님이 걸어오신 얘기를 들었을 때 한 어머니에게서 난 여러 자식과 같이 한 민족, 한 시대, 한 나라의 운명이 파생한 그 분야적 조건은 경제나 문학이 같았다고 하는 이런 공감을 하게 되면서 경제계에서 그렇게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오늘 꽃피우고 있다는 데 대한 경하와 존경 아울러 우리 문인들도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아직 막혀 있고 이제 그것을 터뜨릴 시대가 왔고 반드시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벨상 뭐 이런 어휘를 들을 때마다 너무 그것은 아직 번쩍거리고 우리가 탈 수 있다, 탈 수 없다 하기보다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학혼을 정말 갈고 닦아오기에는 처음부터 30년 전부터
너무 피곤했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우리도 회장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뭔가 장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의욕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왜 그런지 모르게 뭔가 쓰고 싶다 하는 자기 욕망을 불태워서 정말 이렇게 좀 누추한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항용 경제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이들과 합석을 할 때는 이상하게 그 자존심도 상하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의미에서 방어 태세를 가지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한 긍지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시대에서 앞서가는 분은 위정자라든지 문인은 어떤 의미에서 나고자를 어깨를 두들면서 가는 후미의 행군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위대한 자가 되고 싶지가 않고 절실하고 그 시대의 친구가 되고 싶다. 목적과 또 양상이 다릅니다. 정치 기업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떳떳한 가운데 제가 오늘 생각하기로 정 회장님에게 답변을 조르고 있는 부분은 불언간 좋은 만족할 만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제 어떤 심정에서 확신이 됩니다. 그런데 그 확신보다도 어떠한 답변이 오더라도 답변의 그 결과의 형태가 문제가 아니고 결과의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인들이 경제를 부흥하게 해서 식탁에 좋은 빵을 얹어 놓을 때 문인들은 사람들이 그 빵을 먹고 나서 두 번째 오게 될 배고픔, 영혼의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역시 빵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경제인들이 좋은 빵을 만들었을 때 역시 문인들이 만드는 무형의 어떤 빵과 같이 먹이지 않으면은 이 시대를 발전시킬 수 없고 우리 조국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값어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 민족이나 국가로 만들기에는 요소의 결함이 있다고 하는 상호 이해를 공고히 하고 나서 뭐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굉장히 상처가 생길 것 같아서 감히 우리의 소임에 대한 또 우리가 해방 후에 물려받았던